우리 18쪽에 있는 전류계와 전압계 먼저 공부하도록 합시다. 전류계와 전압계. 전류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도선 안에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얼마나 잘 흐르는지라는 말 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는지. 그럼 전압계라는 건, 전압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전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측정하는 게 전압계라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 전압계하고 전류계. 선생님이 회로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뭐 기호를 너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전압이 V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압계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전압계야. 그럼 전류계는 전류가 단위가 A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계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동그라미까지 쳐야 돼요. 동그라미까지 쳐야 돼요. 이게 전압계.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켜는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어디가 플러스죠? 여기 이 건전지에서 이쪽 작은 게 플러스라 그랬죠. 오른쪽 작은 게 마이너스.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그랬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니라고.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고.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니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미안,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를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는 거 뭐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우리 기억하기 쉽잖아.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전류계와 전압계를 그릴 건데 자 보세요. 전압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의 전압이 걸리는지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밖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어? 밖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압계는 이렇게 연결을 해요. 밖에서 보아야지 얘가 얼마나 흘러가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물길에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내가 그 물 속에 들어있으면 앞으로 지나가는 건 볼 수 있어도 뒤로 지나가는 건 못 볼 거잖아. 어떻게 봐야 돼? 물 밖에서 이렇게 쳐다봐야지 몇 마리가 지나가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전압은 이런 식으로 길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측정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얼만큼 많이 지나가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가 지나갈 때마다 얘를 밀어야 되는 이런 팔랑개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물고기가 얘를 퉁 쳐야지 얘가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한 마리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퉁퉁퉁퉁 돌아가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길을 따로 만들어야지 측정할 수 있겠어? 물길 한가운데다 만들어야 측정할 수 있겠어? 물길 한가운데다 만들어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전류가 얼만큼 흘러가는지 알 테니까. 그래서 전류계는 이렇게 길 한가운데다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연결에는 저거 전압계 안 달려있지 않아요? 응? 직렬 연결에는 전압계가 안 달려있지 않아요?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 연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압계하고 전류계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따로 있거든요. 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여기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쪽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쪽에는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그 전류계와 전압계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판이 있고 이 밑에 이렇게 단자가 한 4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끝에 있는 애는 플러스야. 그리고 얘들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테스트를 볼 건데 내가
뭐 태권도장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도전을 해보고 싶어. 내 실력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면 제일 약한 애랑 해봐야 돼? 제일 강한 애랑 해봐야 돼? 제일 강한 애. 제일 강한 애랑 해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렇다고 뭐 관장님하고 해보면 당연히 내가 약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 3명 정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누구랑 하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실력을 정확히 알려면 제일 강한 사람하고 먼저 붙어봐야 돼. 근데 강한 사람을 내가 이겼어. 그 체육관 다닐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자,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전류계 전압계는 마찬가지야. 여기 숫자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플러스에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가 써 있어. 예를 들어 여기가 100이야.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100이 써 있고 여기 10이 써 있고 여기 1이 써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0이겠지? 다. 그러면 여기는 0부터 1까지가 촘촘하게 0.1, 0.2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여기는 0부터 10이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얘는 10, 20, 30, 40, 50, 60, 70 그러면 내가 처음에 100에다 연결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10에다 연결하고 다시 측정했는데 똑같이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그럼 1에다 연결하면 한 이 정도 나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점점 낮은 데에다 처음에는 큰 거에 연결하고 점점 낮은 걸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망가지지 않지. 내가 얼마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체육관에 너네가 체육관을 하는 거야. 너네가 테스트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누군가 도전을 했어 우리 체육관에. 근데 우리 체육관 막내를 내보내면 우리 막내 죽을 수도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체육관에서 제일 센 애를 내보내야지. 제가 강한 애여도 우리가 버틸 수 있잖아. 너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그거보다 조금 약한 애를 내보내면 아직도 안 돼. 그럼 이번에는 막내가 나갔더니 막내랑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막내를 내보내면 삑 하고 가버리면 망가질 거잖아. 그쵸? 처음에는 어디다 연결한다? 가장 큰 거에 연결을 한다.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전압계하고 전류계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전류계는 직렬 연결, 변압계는 병렬 연결한다. 두 번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에, 플러스는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한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에는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잘 모를 때는 큰 거부터 연결한다, 작은 거부터 연결한다, 큰 거부터 연결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20쪽에 전류와 자기작용 할 거예요. 전류와 자기작용 할 건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전기 유도하면서 이런 거 했잖아. 선생님이 요 막대기랑 요 분필이랑 얘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근처에 갖고 가면 얘네들은 서로 밀어낼까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했죠? 청력. 끌어당기는 건 인력. 그렇죠? 밀어내는 건 청력.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띄고 있지 않은데 이런 일을 벌이는 애가 또 있지. 네. 누구? 몰라요. 자석. 자석도 마찬가지잖아. 자석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아. 자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한쪽에는 N 한쪽에는 S 이렇게 써 있어요. NS. 자석은 N과 S로 쓰여 있고요. 이걸 그래서 N극과 S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석들은 색깔이 있어. 그렇죠? N은 무슨 색깔? 빨간 색깔. S는 무슨 색깔?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안 갖고 왔네 선생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선생님이 자석을 하나 갖고 갈 건데 여기에다가 S극을 가지고 있는 자석을 갖고 가면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생길까요? 청력. 밀어내는 청력이 생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극 N극을 가져가면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서로 다르니까 전기하고 똑같은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공간이나
자석이 있는 공간에는 어떤 힘이 생기냐면 자기장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럼 자기장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자석을 하나 그려볼 거야. 자석이 이렇게 커다란 자석이 있는데 한쪽은 N극이야. 한쪽은 S극이에요. 그러면 자기장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인 거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N극에서 나와 자기장이. 얘네들이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돌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S극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가 방향을 아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나침반을 보는 거지. 나침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하나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침반도 마찬가지로 자석처럼 N극과 S극이 있거든요. 이 나침반의 N극과 S극은 요 자기장의 방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N극 앞에 나침반을 두면 지금 자기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위로 향하고 있잖아. 계속 두면 고장나. 그러면 만약에 나침반을 여기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두면 어떻게 될까?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거꾸로 여기다가 두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도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될 거야. 나침반. 근데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요 S극 앞에다가 나침반을 두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기장 방향 똑같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돼야 되는 거야. 둘이 방향이 같죠? 나침반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자석의 위아래에서는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나침반이 되잖아. 그냥 선생님이 나침반을 사실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원래 갖고 다녔었거든요. 갖고 다니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 거야. 이거 그 챌린지 있는데 원근에서 해주세요. 수업 중이잖아요. 안 돼요. 자,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데 우리나라는 어디 정도에 위치하냐면 위도 한 38도 정도니까 요 정도에 위치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침반을 하면 어디를 가리키냐면 N극, S극을 가리켜요. 그 얘기는 뭐야? 이게 무슨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럼 자기장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S극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가 무슨 극이야? S극. 밑에가 N극이라는 뜻이지, 지구는. 근데 이 위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북극이라고 부르고 밑에를 남극이라고 부르잖아. N극은 왜 N극인지 알아? 노스에서 따온 말이고 S는 사우스에서 따온 말이야. 바뀌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석하고 우리 지구는 바뀌어 있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그쵸? 야, 이걸 북한 남한으로 하면 어떡하니? 노스 사우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N극 S극 이렇게 부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기장의 모양이기 때문에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남극에서 나온 자기장이 북극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북극이라고 하는 거야.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S극이 플러스 N극이 그거랑 달라요. N과 S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기 때문에 생기는 힘인 거고 이거는 자석 때문에 생기는 힘이니까. 근데 이게 합쳐지기는 할 거야. 자기장,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나중에 합쳐지긴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자기력선을 그린 건 우리 교재 20쪽에 있는 것처럼 나침반에서 자석에서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S극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근처에다가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극이 어디를 표현하는지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방금 지우가 얘기한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도 이런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볼 건데, 첫 번째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기줄 하나만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 연필을 사용할 건데, 요걸로 하자. 이런 봉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류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르고 있어,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기줄 주변에는 자기장이 둥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가져가면 나침반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모양 그대로 달라지게 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 복창하세요. 오른손 법칙. 법칙. 자,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따라해야지.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선생님 아까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감싸 쥐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 자기장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 전체 도선 옆으로 계속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침반을 여기다 두면 저기가 손끝이 N극이야. N극. 앞에다 두면 왼쪽이 N극. 이쪽 옆에다 두면 선생님 쪽이 N극. 선생님 쪽에 두면 오른쪽이 N극.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계속 할게요. 자, 이어서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어.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이렇게 말아주듯이.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선생님의 분필이 나침반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하얀 초크 나와 있는 부분이 N극이고 이 뒷부분이 S극이라고 해보면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선의 오른쪽에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요 앞에다 두면 이렇게 될 거고, 이쪽 왼쪽에다 두면 선생님 쪽을 가리킬 거고, 선생님 쪽에다 나침반을 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빙글빙글 움직일 거야, 나침반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상태로 계속 나침반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면.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커다란 종이가 있는데 아래에서 들어와서 뚫고 여기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류는 어디서 어디 흘러?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전류가. 그러면 나침반을 여기에다 두면 무슨 손 법칙이라 그랬죠? 오른손 법칙.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나침반을 이쪽 옆에다 두면 N극이 저쪽 위를 향해야 되겠죠? 이쪽 전선 뒤에다가 나침반을 두면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왼쪽을 향해야 될 거고, 이쪽 사이에다 두면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 아래를 향해야 될 거고, N극이. 이 앞에다 두면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 오른쪽을 향해야 되겠죠? N극이. 이렇게 흘러갔어. 지금 이번에는 어디로 가고 있어? 종이를 뚫고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그 자기장이 생길 테니까 이쪽에다 두면 어디를 향하게 되겠어? 저쪽 뒤쪽을 향하게 될 거고, 또 뒤편에다가 두면 오른쪽을 향하게 될 거고, 이쪽 사이에다 두면 앞쪽을 향하게 될 거고, 이 앞에다 두면 왼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럼 봐봐, 이 가운데는 둘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한가운데다가 커다란 나침반을 두면 N극이 아래를 향하게 되겠죠. 이런 걸 무슨 도선이라고 하냐면 원형 도선이라고 해요. 뚫고 올라가는 쪽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뚫고 내려가는 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코일이란 걸 해볼 거야. 코일. 코일은 뭐냐면 너희도 연필 하나씩 꺼내세요. 연필.
샤프 상관없어요. 영이 샤프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오른손을 쓸 건데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달라요. 연필을 하나 꺼내고 한쪽 방향으로 이거를 감싸 쥐어.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코일이란 건 뭐냐면 이 금속 막대기에다가 전선을 막 감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전선이 감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선이 이렇게 감겨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엄지손가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전류가 아니라 자기장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감겨 있는 모습을 네 손가락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는 무슨 극이겠어요? S극. 그러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 자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금속 막대라고 했거든. 금속 막대는 원래 자석이 될 수 없잖아. 그쵸? 근데 금속 막대에다가 코일을 많이 감은 다음에 전원을 탁 올리면 이 금속 막대가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야. 이런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폐차장 같은 데서 많이 써. 이게 자동차야. 윙 와갖고 전자석을 탁 켜면 턱 하고 달라붙어. 붙인 상태로 이렇게 들고서 올려놓고 전기를 끄면 툭 하고 떨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압축기가 들어와갖고 꾹 눌러가지고 네모난 덩어리로 만드는 거. 악당들이 우리 주인공을 이 폐차에다가 기절시켜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턱! 윙! 퍽! 압축하려고 할 때 주인공이 깨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오는 영화에 되게 자주 나오는 모습이죠. 뭘 이용한다고요? 전자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자석 이 손가락 4개가 어떤 거를 향하는 거라고 그랬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 전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얘를 이렇게 감싸 쥔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데가 무슨 극? N극. 날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극? S극.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21쪽에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 그러면 봐봐. 이렇게 휘어진 자석을 무슨 자석이라고 하냐면 말굽 자석이라고 하거든요. 말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근데 말굽 자석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그러면 자기장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흘러가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지나가고 있냐면 전기줄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전기줄에도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얘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잖아. 얘는 자석이니까 당연히 자기장이 있겠지. 그러면 얘도 자기장이고 얘도 자기장이면 자석끼리 가까이 가져가면 극이 다르면 서로 밀어내고 극이 같으면 근데 틀린 얘기하면 얘기를 해줘야지. 시험을 하는 거잖아 너희들을. 극이 다르면 밀어내고 틀렸다고 해줘야지. 극이 다르면 끌어당기고 극이 같으면 밀어내야 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일 거잖아.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흘러가고 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도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이렇게 빙글빙글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이 자기장, 이 도선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하고 이 자석의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받을 거잖아. 그러면 이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움직여. 힘을 받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손으로 할 거냐면요. 자, 손바닥을 쫙 펴서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엄지손가락하고 이렇게 직각이 돼야 돼. 엄지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하고 직각이 되게 이렇게 펴고요. 이렇게 보세요. 아니야, 손가락 이렇게 펴.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잡이도 오른손 왼손을 알고 있죠. 왼손은 내려. 오른손.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자기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 가닥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이 4개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이 가리키는 게 힘의 방향. 선생님이 큰 소리를 낼 건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는 게 큰 소리가 나겠어?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게 큰 소리가 나겠어?
손바닥이 큰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 정말 큰 소리 낼 수 있거든. 잘 들어봐. 기를 모아서 아까보다 한 번만 해, 한 번만. 녹음되고 있어. 그치? 자, 손바닥이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엄지손가락은 어떤 거의 방향?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은 뭐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책으로 돌아와서요. 책에 있는 그 자석을 보면서 한번 해. 전류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흐르고 있어? 내 쪽에서 저 위쪽으로 흐르고 있고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N극에서 S극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네. 손바닥이. 그렇죠? 네.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어? 아래를 향하고 있어? 위를 향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전선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위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움직였다가 내려왔다가 움직였다가 내려왔다가 할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손바닥 피나. 왜요? 저 빠개져. 피나요? 응, 터졌어. 너무 세게 쳤어. 너무 세게. 진짜요? 피나잖아. 우와. 안 보여요. 어떻게 하셨어요? 빨개져. 뭐야? 빨개진 거 어떻게 아니야? 하셨어요? 피가 흘러요. 얼마나 세게 줬으면 저게 피가 나요? 그러니까요. 피 안에서 터진 거예요. 피난다고. 이 그게 가능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흐르는 힘 어느 손으로 하라 그랬어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뭘 나타낸다고?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은 힘의 방향.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론 내용은 다 끝났어. 이론 내용은 다 끝났고 안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와. 이번에 이거 넣어도 돼요? 이거 넣어도 돼요? 5요 아니면 6이요? GPS는 잠깐 넣어놓으세요. 6이요, 6. 쌤 이거 다음 주에 가져와야 돼요. 그래도 기관에서 봐요. 웬니? 한 달에 한 번씩. 또 뭐지? 일단 오늘 같이 보세요. 그 미리 얘기했어요. 쌤 6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6학년. 2만 3천. 안쌤 있구나. 준호가 좋아하는 67. 준호가 좋아하는 진짜. 제발 이거 안쌤. 제발 보냈을 때안 쌤.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 바닷물은 왜 파랗게 보일까? 하늘에서. 우리 색 배웠잖아. 색. 알지? RGB 배웠죠. RGB. 빛을 하늘에서. 파란색은 많다. 반사하기 때문에. 맞아. 파란색이 반사되기 때문에. 파란색이 반사되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바닷물이 파랗게 보여. 선생님이 지금 사실 이거 파랗다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약간 파랗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얘가 이런 색깔을 띠는 이유는 빛이 오는 데들을 뭐라고 하죠? 광원이라고 하죠. 광원. 태양이라든지 이런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 반딧불도 마찬가지. 스스로 빛을 내는 걸 광원이라고 하는데 반딧불 먹어봤어? 네. 이거 어떻게 먹어? 반딧불 어떻게 먹어? 그거 세계 보존 그거 뻥치지 마시고요.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어?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먹지 마. 반딧불 왜 먹어? 그 불쌍한 반딧물이 애들. 나좀 똥인데 거의. 번데기는 먹어봤어요? 네. 네. 고깃집에 있는 걸 싸줘야 돼. 번데기는 맛있는데 맛있는 건 안 먹고. 그 반딧불이 똥이 그 빛을. 자, 그래서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 한번 써봅시다. 거기에다가 이거 해봤지 않았어? 했어요. 이거 했었어? 아직 쓰진 않았어. 아, 잠깐 우리 몇 번까지 했죠? 1번. 1번, 2번. 네? 안 했는데요? 이거 안 했어요. 아니 했잖아. 아니요, 안 했어. 안 써져 있고.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아 근데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얘기만 하고 답을 쓰지는 않았어. 맞아요. 선생님이 안 썼잖아. 1번은 됐어요. 안 했어요. 파란색 반사해.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 이렇게 써야 되겠죠. 파란색이 파란색 계통의 빛이 사실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데 바닷물을 컵에 이렇게 떠놓고 보면 어떻게 보여? 투명해 보여.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는 그다 투명한 모든 빛에 빛이 감사해서 모든 빛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빛이 거지. 없어서. 빛은 RGB라고 했잖아, 그렇죠? 합쳐져 있는 건데 네. 파란색 빛은 천천히 흡수가 되거든. 네. 그러니까 빨간색 빛하고 초록색 빛은 금방 물에 흡수가 되는데 파란색 빛은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면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보면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데 그 바닷물을 떠서 이렇게 조그맣게 떠서 보면 이거는 다 통과하니까 투명하게 보이는 거고, 그런 걸 산란이라고 해요.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 그래서 바닷물이 흩어지기 때문에, 파란색 빛이 바닷물에 흩어지기 때문에, 산란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산란되기 때문에 산란되기 때문에. 산란 닭할 때 그래요. 산란 똑같은 단어예요. 산란은 어떻게 적어요? 산란하기 때문에. 산란, 아니, 산란인데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적어요? 산란, 아니 산란. 산란한다, 산란된다, 다 똑같아요. 질소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해줬죠. 잠수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 저녁을 마셔. 그리고 잠수병에 걸렸어. 너무 빨리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와서 벌써 잠수병에 걸렸어. 그럴 땐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면 굉장히 수압하고 비슷한 높은 그런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집어넣고 압력을 천천히 낮추면 피 속에 있던 질소가 빠져나가면서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근데 빨리 치료를 해줘야 돼.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잠수하는 그 사람 어떻게 저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사진에 있는 사람 어떻게 네, 했어요? 아빠가 죽어. 저 수영하다가 갑자기 발쪽이가 같은 거. 그거는 쥐나는 거. 그거랑 조금 달라요. 근데 왜 쥐나는 느낌이 안 나요? 응? 쥐는 그냥 약간 따가워. 쩌릿쩌릿한 거. 이런 느낌이니까. 자전거다 지나서 떨어졌는데. 자, 2번 봅시다. 바늘구멍 사진기로 보는 상. 바늘구멍 사진기라는 건 뭐냐면 물체 A하고 B가 있는데 구멍이 그렇게 있어. 이거 그건데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같아요. 지금 이렇게 촛불이 켜 있죠. 그 다음에 구멍이 한쪽에 있거든. 그거 반대. 빛나는 모양을 했더니 반대쪽으로 그렇게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늘구멍 사진기는. 그 우리 빛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빛이 굴절돼서 빛이 밝아져서 빛이 보여.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건 빛을 보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랬죠. 네. 그러면 구멍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지. 이거 그거 영화관에서 여기에 촛불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네모난 박스 안에 뭐가 있어? 여기 가만히 이런 식으로 있어. 구멍이 여기 뚫려 있어. 그러면 빛이 이 구멍을 향해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촛불의 끝이 되는 거고, 아 얘가 이렇게 끝이 오면서 여기가 초의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집혀 보이는 거지. 구멍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막 천재. 그러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가 있대. A하고 B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구멍이 여기 있는데 네모난 게 여기에 나타났대. 그리고 세모난 거는 아래에 나타났대요.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봅시다. 네모난 거는 여기에 있었고 세모난 건 여기 있었대요. 그러면 네모난 건 어디 있어야 되겠어? 아래에 있어야 되고, 세모난 거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구멍 사진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구멍이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려면 얘는 어디에 나타나야 돼? 반대쪽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네모난 거는 여기 통과하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그래서
바늘구멍 사진기는 상이 어떻게 표현된다? 뒤집어서 표현이 된다. 멀어지면 어떻게 돼? 아니면 점점 멀어지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상의 크기가 작아져. 멀어지면 작아지겠지. 작아지죠. 멀어지면 되게 멀어지면 똑같이 이만큼 그렸다고 해도 여기잖아, 그렇죠? 멀리 여기까지 쭉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쭉 저 구멍까지 가면 평행하지는 않지만 요만하게 표현이 되겠네. 요만하게. 되게 멀어지면 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죠. 얼마나 멀리 되면 사라지니?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3번은요. 구멍을 크게 하면 어떻게 변하겠어? 크게 하면 더 커져. 작아져. 구멍을 크게 하면 작아져.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밝아지긴 하겠지. 근데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떤 식이 되겠어? 그래야지. 얘는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잖아. 사진은 정확하게 딱 이 그림만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면 허해지니까 다른 빛도 많이 들어오니까 사라지겠지. 상이 너무 많이 빛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래서 3번 바늘구멍 사진기의 구멍을 좀 더 크게 하면 상은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지만, 그렇죠? 상이 흐려지거나 희미해지겠죠? 바늘구멍 사진기로 보는 사람. 근데 1번은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1번은 그림이잖아. 그림 그려야지. 그림을 그림 어떻게 그려요? 몰라요. 이거네. 1번은 여기가 네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네모 그리면 되고요. 밑에 세모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세모 그리면 되겠죠. 되게 야한 그림이에요. 2번은 어떻게 써요? 선생님 얘기한 거야 그냥. 점점 작아진다. 점점 작아진다. 점점 작아진다. 안 보여요. 이야기할 때는 다 그렇다고 해놓고 답은 쓰지 않는. 아니 답을 쓰는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쓰지 않아도 돼. 너네가 이해를 했으면. 근데 지나면 까먹을 거잖아. 그래서 적어주세요. 흥미해지거나 사라진다. 저녁 놀이 뭐예요? 저녁 노을은 저녁 놀. 바람이 아니 바람 저녁 놀. 여기 써있잖아. 저는 뭘? 자, 하늘이 파랗게 하늘도 파랗게 보이잖아. 바다처럼, 그렇죠? 아까 바다는 왜 파랗게 보인다 그랬죠? 빛이 산란돼서. 마찬가지, 그렇죠? 맑은 날 구름은 하얀색으로 보이고 하늘은 파랗게 보여. 구름은 다 흑색. 아까 반사하지. 구름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연기 연기. 아니야. 수증기. 맞아. 구름은 수증기야, 수증기. 아,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방울들이 구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에도 물방울들이 맺혀 있을 수 있잖아. 안개야, 안개. 지표면 근처에 물방울들이 있으면 그걸 안개라고 하는 거고, 하늘 높이 그게 뭉쳐 있으면 구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 구름 사이를 지나가 본 적이 있을 거야. 아 비행기.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작년에 대관령을 갔는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이렇게 봤더니 케이블카 중간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케이블카를 탔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갔지. 우리 케이블카가 그냥 안개 속에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산은 쉽게 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산 중턱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기대했던 풍경은 정상이니까 넓은 땅이 보이고 저쪽에 풍력발전소도 보이고 이런 멋진 풍경을 기대했는데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냥 올라갔다가 오돌오돌 떨다가 사발면 하나 먹고 내려왔어. 내려와서 보니까 또 이뻐 보여. 다른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하며 구름 사이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속으로 생각했지.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하지만 우리는 봤잖아. 구름 사이를 걸어 다닌 경험을 한 거야. 되게 특별한 거 같지만 별로 특별한 거 아니야. 땅에 안개가 잔뜩 서려 있을 때 걸어 다니면 구름 속을 걸어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안개와 구름은 같은 거기 때문에. 구름빵이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네. 뭐야? 날아다니는 구름으로 빵을 해서 먹는다고 날아다니지 않아. 구름은 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물방울이 물방울. 자 그러면 1번 맑은 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물방울. 그러면 물방울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 빛이 어떻게 되겠어? 물방울이니까 퍼지겠지만 자꾸 부딪히니까 퍼지는 거야. 퍼지면서 섞이기 때문에. 커지면서 섞여서. 퍼지면서 섞여서라고 표현하지 말고 골고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가 된다? 산란된다. 산란되기 때문에. 산란시키기 때문에. 일본에 쓰는 거죠. 네. 그래요, 저기 때문에. 응? 그냥 살려내기 때문에. 일본에 어. 쓰는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이 모든 빛을 골고루 산란시키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인다. 아까 바다는 무슨 색깔로 보였어? 파란 색깔로. 왜? 다른 것들은 다 흡수되고 파란색만 산란됐으니까. 그럼 구름이 없는 하늘은 파란색이야. 왜 파란색으로 보여요? 구름이 없는 하늘은 흰색이 없어서. 아까 마찬가지지. 흰색 산란돼가지고 흰색으로 보였잖아. 그러면 빛이 하늘이 그 산란돼서. 파란색 빛은 산란이 잘 되니까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했죠. 이건 산란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산란이 뭐예요? 빛이 퍼지는 거. 이건 산란되기 때문이라고 안 돼요. 2번이요. 파란색인 이유를 써야 되니까 파란색 빛이 산란이 잘 일어나서 다른 색보다 파란색 빛이 산란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파란 하늘이었는데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질 때쯤 되면 뻘겋게 변하네. 그걸 노을이라고 하죠. 저녁 거울. 아까는 낮에는 파란색 빛이 산란된 건데 지금은 왜 그렇게 뻘건 빛이 됐어요? 맑아요. 봐봐. 여기 위에 있을 때보다 저 멀리 있으니까 더 오랫동안 빛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파란색 빛은 다 퍼졌어. 우리한테 안 와. 뭐만 오는 거야? 빨간 빛만 도착하는 거야 우리 눈에. 그래서 뻘겋게 보이는 거야. 됐지요? 붉은 노을. 응? 추워요. 더워요. 저 3번 답을 빨간색이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특기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잠깐만요. 빨간색만 생략해 써요. 산란 좋아요. 껐어요. 근데 3번 답을 빨간색이 더 산란되기 때문에. 아니요. 파란색은 산란돼서 도착을 못하고 빨간색 빛만 우리한테 도착했기. 산란이라는 건 퍼지는 거라 그랬잖아. 퍼져서 못 온 거야. 너무 머니까 이제. 그리고 빨간색 빛만 우리 눈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녁 노을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빨간 빛이 우리 눈에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네. 빨강 도착. 빨간색. 저녁 노을은 저녁 노을의 준말이래요. 저녁 노을. 저녁 노을. 사막이 저녁에 신기루. 놀래. 그리고 너희 안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365 입시 세미나가 4월 달에 있는 거 들었죠? 뭐예요? 근데 너 지금 그런 4월 12일. 전 교장 선생님이 오셔요. 그래서 365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언제예요? 4월 12일. 4월 12일 가야 돼요, 거기로. 일요일. 가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요? 부모님이랑 같이. 부모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가야 돼요. 그럼요. 너네도 들어야죠. 보내주시오. 안내는 나갈 거예요. 내일이에요? 아니요. 4월. 4월 달이요. 내일. 다다음 주일 거예요. 다다음 주. 부모님이 나 알고 가야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 해요? 와야 여기서 안 해요? 어? 여기서 안 해요? 뭐가? 한국 안 해요? 36중에서 만나는 4월 달에 명명 말씀주세요. 신청을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를 다 끝났어요. 여기 끝나고 일요일 날 해요. 일요일 날. 네. 이럴 때 안 될 수도 있네요. 몇 시지? 네. 몇 사진 시에요? 찍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시에요? 시간은 다시 안내해 줄게요. 선생님 갑자기 나 생각나. 모의고사만 찍었는데 나 사이버 받으러 와요. 이럴 때 안 될 것 같긴 해. 1시부터. 지금 자, 4번 봅시다. 4번. 예. 4번 사막에 신기루가 생기는 이유. 신기루가 맞아요. 사막에서는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거 있는데 사막에서 일어나는 거 말고 아지랑이 환각은 아니고 환각은 뭐가 잘못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오아시스 때. 사실 환각? 환각의 일종이기도 하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니까. 근데 환각이라는 건 좀 개념이 다른데 미쳐가지고 다른 게 보이는 게 환각인 거고. 요거는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오아시스 때가 보였는데 오아시스 갑자기 사라지는 거. 일단 1번 봅시다. 민호라는 친구가 재밌는 과학책을 읽었대. 내가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과학책이 하나 있긴 하거든. 아, 장풍쌤 별로 안 좋아해. 선생님. 위험한 과학이요. 어떻게 알았어? 그거 집에 있어요. 위험한 과학책. 그 불안한 그거 웹툰에 나온 거. 2번이야. 아니, 더 위험한 과학책. 아니, 아주 또 나왔어. 아주 위험한 과학책. 왜 다 읽었어요. 재밌지? 네. 재밌어. 내가 일본을 누구 빌려줬는데 얘가 갖고 오지를 않는데 누구 빌려줬는지 까먹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는 더 위험한 과학책은 있는데 위험한 과학책은 없어. 도대체 한 번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응? 도대체 한 번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두더지, 한 몰. 한 몰? 네. 걔네들을 일단 모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몰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거든. 네? 이거는 뭐예요? 2에 2제곱, 2에 23제곱, 2에 50제곱, 2에 2만 그러네. 왜 이렇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사람들이 동시에 점프를 뭐야? 뛴다라고 하면 지구가 궤도를 돌아갈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재밌어 읽어보면. 읽어보세요. 안쌤보다 더 재밌어. 맞아요. 안 되면 재미없어. 더 어려워. 쌤은 노잼이에요. 안쌤은 뭐야? 이걸 재미로 뭐야? 본다기보다 과학적인 사고를 연습시키는 교재인 거고 그거는 재밌게 쓴 책인 거고. 자, 조용하시고요. 사막에 신기루가 생기는 이유. 그래서 민호가 재미있는 과학 도서를 읽었는데 바닷물은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요? 파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영양염료라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에 사는 그런 풀들이 먹는 영양염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바닷물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보인대. 그 이유는 뭘까요? 초록색이 갑자기 파란색 RGB. 반사가 돼요. RGB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그거랑 사실 조금 달라. 뭐라고 했냐면 영양염류가 많아진대. 영양염류. 영양염류라는 건 뭐냐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그러면 봄이 되면 뭐가 많이 자라겠어?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자라겠지. 식물은 무슨 색? 초록색. 초록색. 그래서 바다에 초록 식물들이 많아지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빨간색 식물은 다 푸는 거죠. 빨간색 식물도 산호. 있지. 산호는 동물이고요. 동물이에요. 네. 한번 소리 아니에요?
산호는 동물이에요. 자, 너네가 먹는 거 중에 빨간색 식물 있어. 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식물은 아니지만 다시마. 식물하고 비슷한 애들이 있지. 산호. 김. 아, 산호는 동물이라고 그래. 영락. 영란은 알이잖아. 알. 다시마. 아, 김, 다시마 이런 거 있지. 김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깔. 빨간색이에요. 왜요? 원래 이러다가 말려서. 니네가 먹는 김은 까마잖아. 네. 그거 말려가지고 구워서 까맣게 된 거고 원래 김은 빨간색이에요. 바다에서 김을 주스면 빨간색이에요. 너네가 먹는 거 중에 파래라는 애 있어요. 파래. 얘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진짜 파래. 어려웠어요. 파래김이 있어. 파래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류라고 불러. 조류. 근데 바다에 살잖아. 그래서 해조류. 스위즈. 시위즈. 해조류. 그래서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이 색깔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어느 깊이에 사는지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봄이 되면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다에 많이 자라게 돼서 바다가 봄에 초록색으로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거지. 네. 뭐가 많이 자라게 돼서 해조류가 많이 자라게 돼서. 네. 초록색깔. 초록 식물이 많아. 근데 정확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많이 번성하게 돼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번성해서 얘네들이 초록색이야.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럼 1번은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영양염류가 많을 때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그걸 녹조류라고 하거든요. 네.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들이 많아지니까 녹색으로 보인다라고 쓰면 돼요. 문제에 그렇게 써 있잖아. 영양염류가 많은 연안은 바닷가를 뜻해요. 깊은 바다 말고 바닷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 아픈데.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가 번성하기 때문에. 네. 자, 2번 한번 너네가 써보세요. 사막에서 여행을 하면 신기루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신기루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한번 생각해서 써보세요. 더워서. 그리고 3번 광학현미경에서 물체를 관찰하는데 파란 불빛을 사용한대. 빨간 불빛을 사용하면 안 된대. 그 이유도 한번 써보세요.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빨간 불빛이 파란 불빛이 빨간 불빛보다 더 잘 보여서 안 돼. 자, 볼게요. 사막에 신기루가 생기는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굴절인데 어떤 식으로 굴절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막은 햇빛이 뜨거울까 차가울까? 지금 여기나 물론 좀 추운 사막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사막은 아라비아 사막 같아, 그렇지? 네. 낙타가 지금 가고 있고 사람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러고 있어. 야, 어떻게 이러고 있지? 근데 너무 힘들어서 한갑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힘들면 낙타에 타면 되지 않나? 여기 사람 바보야. 낙타 위에 짐이 있어요. 그 짐 위에 타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안 떨어. 집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야, 이 정도로 더우면 낙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낙타는 물이 물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낙타는 혹이 물을 저장하니까. 아니에요. 물을 안 저장해. 낙타 속에는 물 아니고 지방이에요. 맞아. 먹는 그래서 거 낙타는 밥을 굶으면 혹이 없어져. 그 안에 지방, 뱃살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건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써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야. 넣은 거 아니에요? 조금 남겨봐요.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막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이 지금 되게 뜨거운 사막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모래사장 그 바닥이 더 뜨겁겠어? 공기가 더 뜨겁겠어? 공기가 지표면 바닥이 더 뜨겁겠죠? 바닥의 뜨거운 공기에 의해서 빛이 어떻게 되냐면 굴절이 돼버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빛이 그렇죠. 너무 뜨거워서 빛이 굴절된다 이거보다 지면하고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빛이 직진을 하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굴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물질인 걸 어떻게 알아? 밀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야. 근데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직진하다가 너무 뜨거운 공기를 만나니까 굴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봤는데 와 저쪽에 오아시스가 너무 힘들어 지금. 낙타를 끌고 가고 있어. 와, 낙타 거기 두 개잖아. 두개 있는 거 신기해. 낙타는 다리가 2개 있는 애도 있고 하나 있는 애도 있지. 왜 너무 얇고 하나는 이렇게. 다리가 다 떼창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얘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 저쪽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빛의 굴절에 의해서 오아시스가 이쪽에 있는데 굴절이 돼서 여기 있는 걸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보이는 대로 가겠지. 열심히 갔더니 오아시스가 없네. 가까웠어. 갔더니 저쪽에 있어. 아 내가 잘못 왔나 보다 하고 다시 저쪽으로 갔더니 이것도 잘못 본 거야. 어디 있어요? 와 하늘에. 저쪽 가운데. 아틀란티스에. 그러다가 사막을 벗어나는 거지. 오아시스. 저녁이 되면 사라져 오아시스가. 햇빛 때문에 굴절 때문에 나타난 거야. 힘들게. 그래서 교훈은 뭐야? 찾지 말자. 아니 찾지 말자가 아니라 오아시스. 정확한 방향을 알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사막에서는 굴절 현상 때문에 신기루가 나타날 수 강아지 있으니까. 우상하지 말자. 강아지 고등. 자 3번 광학현미경에서 작은 물체를 관찰하는데 무슨 색깔 빛을 사용한대요? 빨간 파란 빛을 사용한대. 파란 빛깔. 근데 빨간 빛을 사용하면 안 된대. 어떻게 썼어요? 자기 답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해봐. 빨간 빛이 있으면 그 물체가 빨갛게 보여서. 빨간. 그럼 파란 거는 파래 보일까? 미신 때문에. 네. 펄치 텐션 때문에 잘 돼서. 파란 빛이 산란이 잘 돼서. 조용. 좀 비슷한데. 빨간 빛을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 저 파란빛이 빨간 빛보다 잘 보여. 그가 아예 아닌데. 아닌데. 자, 잘 보인다 안 보인다가 아니라 빛은 파란 빛이 산란이 잘 되는 이유는 바다에서 산란이 잘 됐던 이유는 뭐냐면 파란 빛은 파장이라는 게 짧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빛이 어디론가 지나갈 때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지나가거든요. 위아래로. 근데 파란 빛은 이렇게 지나가. 근데 빨간 빛은 이러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빛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빛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파란 빛은 파장이 짧으니까 잘 안 휘어져. 대신에 뭔가 부딪히면 이렇게 꺾여버려 아예. 근데 빨간 빛은 그냥 이렇게 쓱쓱 옆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지. 파장이에요. 파장. 파장이 짧은 게 파란 거. 그래서 파장이 길면 회절이 크게 일어난다. 회절이란 말이 너무 어렵다 근데. 내 회전은 돌아가는 회절. 회절? 회절요? 회절이란 말 못 들어봤죠? 바다에서 전투하는 회절이요. 회절. 회절이에요. 바다에서 회절. 전투하는 파장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이야기가 좋을까? 파장이 길면 파장이 짧은 파장이 길면 회절이 뭐야? 회절이기 때문이에요. 회절? 회절이 뭐예요? 파장이 길면 회절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되게 작은 거를 보는데 파장이 짧으면 요거를 딱 투과해서 그냥 지나가. 근데 이렇게 조그만 걸 보는데 되게 이렇게 파장이 큰 빛으로 보면 얘가 휘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현미경을 보는 건 되게 작은 거를 보는 거야, 되게 큰 거를 보는 거야. 작은 거. 되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걸 확대해서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확대해서 보려면 얘를 통과해가지고 회절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흐릿해져 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까?
선생님이 눈이 되게 나쁘거든요. 선생님은 난시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안경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너네들의 못생긴 얼굴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라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안경을 벗으면 니네 얼굴이 되게 뽀샤시하게 예뻐 보여. 이뻐요. 그래서 안경을 딱 쓰면 못생긴 너네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 이런 것도 회절이라고 할 수 있어. 어글이. 이렇게 뭔가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흐릿하게 흔들리는 거, 이런 걸 회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파란빛은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아. 파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근데 빨간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흔들흔들 이렇게 보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그만 거를 내가 볼 건데 파장이 이렇게 낮으면 이거 두 개를 연속으로 볼 건데 파장이 짧으면 이렇게 두 개로 보일 건데 파장이 큰 거를 두 개를 보면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보이고 얘도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이라서 선생님이 너네한테 설명하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회절이라는 건 이렇게 쓰면 좋겠다. 파란 빛은 파장이 짧으니까 회절이 덜 일어난다. 파란 빛은 회절이 덜 일어난다. 파란 빛은 파장이 짧아서 회절이 덜 일어난다. 그래서 작은 걸 구별해서 볼 수 있는데 빨간 빛은 작은 걸 크게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쓰면 돼요. 파란 빛이 덜 일어나는 거예요, 회절이. 바람빛은 회절이 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네. 덜. 그래서 선명하게 보는 거지. 회절이 덜 일어나는 거. 빨간 빛으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뭉쳐져서 겹쳐져서 보인다. 빨간 빛은. 네. 15분. 5번은 볼록 렌즈죠. 우리 이거 지난번에 했다 그쵸? 빛 할 때 네.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억하죠? 자, 5번 빛을 한쪽으로 모으는 볼록 렌즈. 하루 진짜 안 되면 연필하고 볼록 렌즈 사이에 초점이라는 게 있네요. 초점. 그쵸?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일직선상에 이쪽 끝에 연필이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연필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뭐래요? 초점이래요. 자, 초점을 지나서 이 끝으로 가는 빛 하나 있고 연필 끝에서 이 렌즈의 중심으로 통과하는 빛이 하나 있고 직진해서 렌즈까지 가는 빛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초점을 지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초점을 지나면 이제 평행하게 가야 되죠? 이렇게 진행할 거고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지나갔던 애는 그대로 지나가야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왔던 애는 여기가 초점이면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연필의 끝이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보여? 이렇게 뒤집힌 것처럼 보이겠네. 평면도는. 이게 뭐였죠? 아니잖아. 이거 볼록 렌즈잖아. 네. 볼록 렌즈 지금 한 거잖아. 똑같이 그려요. 응. 어디다가요? 1번에다가 그려야죠. 볼록 렌즈를 통과하는 경로를 그려야 되니까. 자가 있으면 자를 대고 반듯하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초점이에요. 진짜 저 아주 저도 아니야 나
7시 반에 끝나요. 2시 2시 5분? 2시인데요? 2시면 5분 더 먹을 시간 늘어나. 자,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 우리 빛할 때 배웠어요. 그쵸? 네. 그럼 두 번째, 렌즈의 오른쪽에서 연필 끝을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자의 눈이 위치해야 될 영역을 문제 1번의 답 그림 그린 거에서 빗금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림으로 그리라는 뜻이야. 그렇게 그리면 돼요. 아니, 이거는 선생님이 지나가는 거 그냥 그리는 거고 어디에 눈을 두고 봐야지 저게 보일 건지를 쓰라는 거지. 이게 1번 답이잖아. 이게 1번 답인 거고 근데 끝에 주어져. 렌즈 내가 얘를 볼 거야. 이쪽에서 어디에다가 눈을 둬야 여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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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거. 이 렌즈 너머에 있는 얘가 보이는 데를 다 색칠을 하라고. 어디를? 이 연필 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이게 뭔 말이지? 빗금으로 표시했어요. 빗금을 불러세요 혹시? 빗금.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렌즈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렌즈 끝에 이런 연필이 있어. 연필이 있는데 내가 이 렌즈 너머에서 어디서 얘를 봐야지 이 렌즈 이 초크 부분, 끝부분이 이 연필의 끝부분이 어디서 봐야지 보일지를 빗금으로 그려보라고. 이거는 뭐예요? 렌즈야, 렌즈. 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투명한 자 있는 친구 하나 줘보세요. 네, 저요. 그건 투명하지 않지. 이게 수영하는 거 아니에요? 줘봐. 이게 렌즈라고 생각해봐. 이게 렌즈야. 이게 렌즈예요. 볼록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연필이야. 한쪽 눈으로. 여기서 보이겠지? 여기서도 보이지? 밑에서도 보이지? 움직인다고 안 보일까? 계속 보이겠지? 빛은 어디로 진행하는 거야? 이 빛이 지나가는 길에서는 다 보이겠지. 그래서 이 빛이 지나가는 길, 이 빛은 여기서부터 여기로도 지나가고 여기로도 지나가고 여기로도 지나가잖아. 그러면 결국 이 끝을 보기 위해서는 요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여 안 보여? 이거를 보는 거니까 이 연필의 끝을, 그쵸? 여기도 보여. 여기 보여 안 보여? 여기 보여 안 보여? 여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보여요. 여기서부터 렌즈를 통해서 렌즈를 지나가지 않잖아. 렌즈 바깥인 거잖아. 여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온 게 볼록 렌즈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서는 봐도 보이지 않겠지. 그러면 어디겠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이거 빗금도 자대고 색칠해요. 아니요. 자, 빗금은 그냥 예쁘게 색칠하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빛이 여기서 지나가는 요 길목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렌즈의 윗부분을 검은색 종이로 막았대 여기를. 아래 것만. 이만큼 검은색 종이로 막았대.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 그거 잘 보여요. 저 확대돼서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의 양이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 왜? 이게 없어졌잖아. 일로 들어오는 게 막았으니까. 이만큼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지. 네. 그렇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니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잖아. 들어오는 빛이. 그러면 어두워지겠죠. 상이 어두워지겠지. 왜 어두워졌다고요?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었으니까. 몇 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5분? 근데 이거 좀 많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오지가. 6번 볼까? 7번 볼까? 7번 봅시다. 몇 번이요? 오씨, 빵빵해. 그지 빵빵해. 7번 건전지를 거꾸로 연결하면 선생님이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알려줬잖아. 그쵸? 근데 같은 극은 같은 대로 연결해야 돼요? 아니면 연속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돼요? 마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라고 그랬죠? 자, 다운이는 1.5V 건전지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걸 발견했대. 큰 건전지가 작은 건전지보다 비싼 이유를 써보세요. 아니 간지나니. 이게 누구야? 모르겠다. 아까 낙타 혹을 생각해봐. 가지고 있는 종이가 더 많아서. 어떤 낙타는 혹이 수명이 많아. 길어서. 어떤 낙타는 혹이 홀쭉해졌어. 누가 밥을 안 먹고 오래 버틸 수 있겠어? 얘가 더 많이 버틸 수 있겠지. 수명이 길어서. 그래, 왜 수명이 긴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라. 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뭐지? 홈이 가로가 1cm고 세로가 20cm 낙타가 있을까요? 1cm, 20cm는 너무 작지 않니? 그러니까. 아니 이건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 우리가 건전지를 보면요. 건전지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해액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전해액이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그런 액체라고 생각하면 돼. 전해액이니까. 그러면 이 뚱뚱한 거에 그 전해액이 많이 들어있겠어? 얇은 거에 더 많이 들어있겠어? 뚱뚱한 거에.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가 오랫동안 흐를 수 있겠지? 근데 볼테이지는 똑같거든. 뚱뚱한 것도 1.5V, 얇은 것도 1.5V. 근데 더 비싼 이유는 수명이 기니까. 전류를 오랫동안 흘릴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2번 볼게요. 세 개의 건전지를 샀는데 첫 번째 거는 연결이 됐는데 불이 들어왔어. 두 번째 거 저렇게 하나를 중간에 뒤집으면 전류가 흐를까요?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흐르긴 흘러요. 흐르긴 흐르는데 두 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만큼의 불만 켜져요. 밝기가 어둡더라고요. 밝기가 어두워진다라고 쓰면 되겠지. 왼쪽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가는 1번, 2번, 3번이 다 더해지니까 밝은 불빛이 들어오는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이 퉁 하고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결국 건전지 하나로 불이 켜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될까요? 다하고 라를 한번 비교해봐. 다는 당연히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불이 켜지겠죠. 라는 보니까 그 옆에다가 한 개만 병렬로 연결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되면 안 돼요.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요? 아니 그 옆에 거랑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 병렬 연결 우리가 계산하는 걸 따로 배우진 않았거든요. 계산하는 걸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겠지? 병렬이라는 거 예를 들어 얘가 1.5V고 여기가 1.5V짜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는 몇 볼트가 된 거죠? 3V가 된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옆에다가 1.5V를 하나 연결했어.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3V고 얘는 몇 볼트야? 1.5V. 평균 몇 볼트가 된 거야? 1.5. 4.5V가 두 줄이 있으니까 2점 몇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3V 연결한 거랑 2점 몇 연결한 거랑 어떤 게 더 밝겠어? 3V가 연결하겠지. 더 밝겠지. 그래서 불이 꺼지지는 않지만 좀 살짝 어두워지겠죠.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선생님이 숙제 얘기 안 했는데 숙제는 일단 이거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요. 네, 다 풀어 오시고요. 자, 숙제한 거 다 갖고 오세요.